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석유화학의 극심한 불황 속에 기업들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수 산단 기업들도 설비 통폐합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NCC 설비가 가장 많이 있는 여수에서 대규모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산업부가 정한 마감 시한에 맞춰 석유화학 기업들은 구조 개편안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5개 기업도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조 개편안은 주요 기업들의 설비 감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GS칼텍스와 LG화학은 합작사를 설립해 양사의 NCC를 통합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가 크고 노후화한 LG화학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역시 합작사를 설립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미 중단된 여천 NCC의 3공장 폐쇄에 더해 1, 2공장 또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감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여수에서만 최소 200만 톤 이상의 설비가 감축될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정한 감축 목표치 270에서 370만 톤의 절반 이상이 여수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급격한 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보호 대책과 고용 영향도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구조 개편 논의는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만 집중적으로 있을 뿐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구조 개편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구조 개편 이행 방안과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번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도 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특별위원회가 대학 통합 찬반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특위는 호소문을 내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대학 통합 찬반 투표와 관련해 대학 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전남의 통합 의지를 정부와 교육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목표로 하는 2027년 개교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정치권, 지역사회가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순천대 11구 연구소 최관호 소장과 이정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2기 기획단에는 국사편찬위 김득중 연구관을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유족 대표 등 총 15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향후 여순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집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저희 여수 MBC는 각 분야별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치 행정 분야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각 지자체들이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후보와 정당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철현 의원과 신정훈 의원. 지난달 이른바 동북권 소외론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 의원이 서부권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자 신 의원은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며 맞받았고 이에 주 의원은 동북권 소외는 정치적 주장이 아닌 현실이라며 재반박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은 지역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엔 선거구 획정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확대 움직임이 일자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 독점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 지역을 비롯해서 중대선거구를 소수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정황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전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섬박람회 주 행사장 조성에 들어간 여수시는 1조 원대 규모의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관광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순천시는 코스트코 유치를 확정하는 한편 최근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바탕으로 4년 연속 인구 증가에 성공했고 누리호 4차 발사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순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된 1심 소송에서 순천시가 승소했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3,700억 원이 투입되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역시 주민 반발로 착공식이 연기된 상황. 여수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성화와 자체 수익 확보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이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전남도지사와 광양시장,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광양만권을 국가 차원의 2차 전지 원료 생산기지이자 신규 특화단지 후보지로 구체화하기 위한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호남과 영남, 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호남을 핵심 광물과 양극재 중심축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양식장 곳곳에서 황백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선 기후변화로 해조류 양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김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전남 고흥의 한 위판장. 배에서 내려진 물김이 예년처럼 검붉은 빛을 띠지 못하고 누런색이 뚜렷합니다. 김이 누렇게 변하며 녹아내리는 황백화 현상 때문입니다. 황백화는 주로 김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성장이 멈추고 엽채가 녹아내리면서 생산량과 품질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이 원래는 한 3, 40cm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이렇게 병이 맞으면은 이 김이 해생이 안 돼요, 이것은. 위판장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위판에 참여하는 어가수도 가져오는 물김의 양도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기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례없는 풍년으로 질 좋은 김까지 판로를 찾지 못해 바다에 버려졌지만 올해는 황백화로 작황이 급감하면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줄 치면 이 배가 딱 찼는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저희가 120줄을 문대고 왔는데도 지금 예년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같은 황백화 피해는 올해 11월 벼농사의 모내기에 해당하는 채묘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전남 고흥과 전북 군산, 충남 서천 등 서남해안 주요 양식지 전반으로 확산됐고 일부 지역은 피해율이 90%가 넘습니다. 부산의 낙동김 역시 잦은 가을비와 고수온 등 이상 기후로 엽채 탈락 피해와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같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했는데 올해같이 이래 김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거는 처음이래요. 이래 30년 김하면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지금 50%가 지금 다 절다이지. 전문가들은 김과 같은 해조류는 한 장소에 부착해서 자라고 먹이를 자연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양식 품종 가운데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 위험 지도에서는 70여 년 뒤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남해안 대부분에서
김과 미역 양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채묘 때부터 이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묘가 불안전하게 되어버리면 그해 생산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합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김 산업을 지탱해온 서남해안 양식 현장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수년간 파헤쳐졌던 도로가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큰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지난 2019년 6개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려다 보니 도로는 누더기가 됐고 불편은 온전히 시민들 몫이었습니다. 타이어 파손과 소음 피해 등 지난 6년간 광주시에 접수된 민원 건수만 3,900건이 넘습니다. 22일까지 도로를 개방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던 강기정 광주시장의 약속일인 어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지상도로 포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도로를 개방했습니다. 지하 공사 통로로 사용 중인 금오지구 입구, 무등시장 등 5개 구간 687m는 제외하고 시청부터 광주역까지 1단계 구간 전체 17km 가운데 16.3km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곳은 차선이 수시로 바뀌고 매번 차들이 밀렸던 금오지구 도시철도 공사 구간인데요. 도로 포장이 끝나면서 이처럼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차선이 절반으로 줄어든 탓에 교통체증이 일상이었던 시민들은 다시 열린 도로가 반갑다고 말합니다.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넓은 도로인지 참 오랜만에 느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구나라고. 수년간 이어진 공사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도로 개방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당장의 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빵명, 나 혼자 있다 혼자 퇴근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도 하기도 싫을 때가 많아요. 그동안에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간 고객들이 과연 이게 개방이 됐다고 해서 일이 다시 유입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광주시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상권 회복을 위해 상생카드 20% 환급,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총 119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을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5가지 지원책을 준비했습니다. 광주시는 개방하지 못한 5개 구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운행은 지하 공사를 마치고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SOC 국비 예산으로 1조 4천억 원을 확보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SOC 국비 예산은 고속도로의 경우 광주에서 완도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광주에서 강진 1단계 구간은 잔여 공사비 1,300억여 원을 전액 확보해 내년 11월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고 강진에서 완도 구간도 실시 설계비 80억 원을 확보해 1단계 준공 이전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도 국지도 사업에는 20개 지구에 4,100억여 원이 투입돼 목포, 여수, 부산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국제 크루즈의 여수항 입항 횟수가 20항차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내년 국제 크루즈 입항이 17항차까지 확정됐으며 중국 선사들의 추가 입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20항차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세계선박람회와 연계해 크루즈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시즌 임대로 합류해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한 미드필더 최한솔을 강원FC에서 완전 영입했습니다. 최한솔은 2025 시즌 후반기 전남에서 20경기에 출전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강력한 중거리 슛 등 수비형 미드필더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한솔은 입단 소감으로 새로 부임한 박동혁 감독 지도 아래 팀 승격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연구 결과 하루 554만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갯벌 탄소 감축원 인증을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평균 1제곱미터 갯벌에서 시간당 9mg의 탄소 흡수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갯벌 면적은 총 2,443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갯벌의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전남경찰청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공사, 허가 과정에 관여한 2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방위각 시설과 조류 충돌, 엔진 상태 등 각 분야 전문가 면담과 함께 항공 관련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항공기 블랙박스 추출 데이터 등 전자파일 사본과 관련 서류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